분석을 좀 오래 했어요 오늘. 진짜 꼭 먹고 싶어가지고. 가봅시다. 첫 번째 헨트 대 웨스트햄. 유로파 컨퍼런스 8강입니다. 컨퍼런스예요. 헨트는 미드필더 쪽에 율사기르나 뭐 마레, 레마이치, 뭐 로테이션급 자원들,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들이 이제 몇몇 정도 빠지는 상황이고, 뭐 레마이치나 뭐 이런 애들은 백업이에요. 미드필더 쪽에 율사기르 정도 빠지는 거 빼고는 나머지 좀 백업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웨스트햄은 스카마카 말고는 풀입니다. 최근에 이제 브라질의 이제 2선인 파케타가 부상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더 쪽에 젊은 자원인 다운스, 최근에 뭐 또 빡빡한 일정 속에서 기용이 종종 됐던 다운스도 오늘 경기 출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단은 이 경기는 헨트 같은 경우도 참, 우리 예전에 오모니아 상대로 그 유로파 3차 예선 기억나요? 거기서 이제 홈에서 지고 원정에서 지고 개똥배 받아놓고 그랬던 팀인데, 그 경기 때도 제가 이거 의도적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헨트 정도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정도에서 해볼만 하다. 유로파에선 광탈인데 컨퍼런스 리그 해볼만 해야 되는데 8강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헨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벨기에 리그에서 상위권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후반기에 지금 상황이 좋아요. 전반기에는 사실 헨트가 일단 수비가 좀 불안해. 수비가 좀 불안했던 부분들과 전방에서도 이적생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점유율 축구를 기본적으로 하는 팀인데, 그런 쪽에서 좀 짜임새들이 찬스는 많이 만드는데 그게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그랬던 경기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 후반기에는 그런 수비도 좀 안정되고 확실히 조직력적으로 올라오면서 전방에서의 움직임도 이제 선수들이 합이 맞아 들어가면서 후반기에 폼이 확실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16강에서도 바샥셰이르라는, 좀 물론 터키가 그런 지진 관련 이슈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때려잡고 올라왔고, 오늘 경기 웨스트햄을 어쨌든 만났는데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죠. 근데 웨스트햄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배팅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웨스트햄 쪽으로 보려면 까다로운 부 이거 강등권 경쟁 웨스트햄 지금 해야 돼요. 계속되는 프리미어리그 일정 말씀드리면 이 경기 다음에 아스날과의 홈 경기 일정 말씀드릴게. 그 다음에 헨트랑 웨스트햄 홈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본머스 원정 강등권 싸움, 그 다음에 리버풀과의 홈, 그 다음에 호지슨 감독 오고 사라는 크펠 원정이고요. 그 다음 맨시티 원정, 그 다음 맨유와의 홈, 그 다음 브렌트포드 원정, 그 다음에 리즈랑 강등권 싸움, 그 다음에 또 레스터 원정이에요. 이거는 일정상으로 진짜 1승도 못할 수도 있어. 웨스트햄이 남은, 이거 당장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이거 웨스트햄이 우승이 가능한 전력이거든요 지금. 컨퍼런스 리그 수준에서는 지난 시즌에 로마가 우승했잖아. 우승이 가능한 전력인데 그래서 버리지는 않을 건데, 남은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은 뭐 아스날에다 본머스도 원정 빡세죠. 리버풀에다가 크펠 원정에 맨시티 원정에 맨유에 브렌트포드 원정 빡세죠. 이게 두 경기, 마지막 두 경기는 강등권 싸움이야 사실상. 리즈 레스터가 지금 강등권 밑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만약에 요 위에서 웨스트햄이 승점을 못 얻을 경우 이거 단판에 그 강등이나 잔류가 결정될 수 있는 매치여가지고, 와 이거는 일정상으로도 일단은 타이트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이 원정 경기에서의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원정이어도 다 승을 봤어요. 직전 경기 그 어디였더라? 라르나카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웨스트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이때 주력으로 봤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고, 뭐홈 경기는 당연히 대승이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전승입니다. 뭐 무패가 아니라 전승이에요. 어. 전승 한 번도 비긴 적도 없고 그냥 다 이겼는데, 그냥 팀들을 봤을 때 뭐 당연하게도 웨스트햄이 전승을 거둘 만한 팀들하고 붙었으니까 헨트가 제일 세요.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붙는 팀들 중에
뭐 전승이긴 합니다만 행트가 제일 셉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전승이 솔직히 쉽지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 끊길 만한 가능성도 있고, 헨트가 후반기에 전력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흐름에서 미드필더 쪽에 홍현석이나 또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의 짜임새 있는 플레이, 그리고 이제 전방 쪽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바샥세이르와의 원정 경기였나요? 이때 헨트 좀 좋아 보인다고 멘트 드리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헨트가 해트트릭인가? 누구야 그 올반,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올반이라는 놈이 겨울 이적 시장에 왔는데 지금 8경기 9골이에요. 겨울에 오자마자 헨트의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의 그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쿠이퍼스와 같이 원투펀치로서 지금 엄청난 또 활약을 보여주고. 근데 문제는 올반의 문제는 경기력은 안 좋아요. 골잡이야. 전형적인 골잡이 있죠. 마무리 지어주는 놈. 뭐 연계나 이런 부분 좀 떨어져. 전형적인 골잡이였기 때문에 골을 못 넣으면 사실 쓸모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경기 이후로도 뭐 멀티골이나 계속해서 좀 득점포로 가동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거 어쨌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팀이긴 합니다만 미드필더에서의 압박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떨어지긴 하거든요. 대신 이제 경합이라든가 좀 퀄리티 있는 선수 마무리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카운터 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능하긴 합니다만, 오늘 어쨌든 벨기에 이 빡빡한 원정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점유율을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웨스트햄의 유로파 컨퍼런스 원정 경기를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가드부터 올립니다. 상대가 날려요. 잽이든 뭐든 뭐 훅이든 날리는데 그냥 쿠션 흡수하듯이 툭툭 맞아주다가 상대 가드 내려갔을 때 그냥 어퍼컷 날리면서 그냥 게임 끝났거든요. 그거에 그냥 한두 골 받고 거기서 이제 그냥 뭐 니네 또 잽 쳐라 맞아줄게 툭툭툭 그냥 이제 뭐 샌드백 맞아주는 거 마냥 그러다 그냥 경기가 끝나는 게 항상 그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오늘 경기 헨트의 공격을 웨스트햄이 쉽게 막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동안에 다른 팀들보다 확실히 공격 쪽에서 만드는 능력이라든가 점유를 하는 능력, 다른 팀들과는 확실히 그래도 레벨 차이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금의 헨트의 경기력은 거의 벨기에 리그 상위권 언저리 있긴 합니다만 지금 경기력만 고려했을 때는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해요. 뭐 위니용이라든가 유니온벨은 자꾸 올라 오늘 경기도 있죠. 뭐 그런 팀들과 거의 대등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햄의 남은 경기 일정이나 뭐 헨트의 후반기 상승세, 또 웨스트햄의 팀 색깔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제 생각에 헨트가 해볼 만한 것 같다. 오늘 경기 그리고 역배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데 이 경기는 그래도 웨스트햄이 일정적인 부분 가능하면 역배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헨트 프렌 사이드로 일단 보겠습니다. 헨트 프렌 보고요. 두 번째 경기 페노르트 대 로마. 이거는 유로파, 좀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였고 이건 유로파입니다. 8강이고 일단은 뭐 무버지 경기이기 때문에 뭐 페노르트가 그나마 다행인 점 뭐 여전한 부상자들 있긴 합니다만 주전 키퍼 쪽에 빌로우가 복귀를 하긴 했어요. 물론 오늘 경기 출전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일단 복귀를 하긴 했고, 로마 같은 경우도 부상자들을 나름 잘 유지하고 있죠. 이번 시즌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출전하고 있었던 칼스도르프, 물론 전반기는 이제 지난 시즌 겨울인가 겨울인가 다툼을 이제 한동안 못 썼었는데 뭐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인데, 뭐 원래 이번 시즌은 좀 전력 외했던 부분이 많아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이고, 여기 이제 젊은 자원이 벨기에였나 솔바켄 이렇게 공격 쪽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거의 뭐 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로마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무리뉴 감독은 제가 뭐 유로파 계속된 유럽 대항전 경기가 나올 때마다 로마 경기 말씀드리잖아요. 무리뉴는 똑같아요 항상. 원정에서 그냥 비빕니다. 점유율 내주고요. 한골 싸움, 세트피스, 맨날 똑같아요. 무리뉴는 10몇 년째 변함이 없어요. 10몇 년이 아니다. 포르투 시절부터 하면 거의 20년째 변함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 점유율 그냥 내주고 적당히 맞아주면서 세트피스나 한 방을 노리고 홈에 가서 승부를 봅니다. 오늘 경기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게 지난 시즌 공교롭게도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 매치업이에요. 결승 매치 이때 로마가 이겨서 우승했잖아요. 그 페이노르트 입장에서 나름의 복수전의 그림일 것이고, 어쨌든 두 팀 다 리그를 포기할 수 없는 흐름에 있어서 페이는 이제 진짜 간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고, 아약스랑 PSV가 나락간 시점을 틈타서, 로마 같은 경우도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워낙 빡세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리그를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일정 자체는 로마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페노르트는 이제 주중 경기가 있었죠. 아약스와 그 컵 대회 4강이었나요? 홈에서 졌잖아, 2대1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체력적인 부분은 페이노르트가 조금 더 있어 보여요. 특히나 공격 쪽에 자한바크슈도 출전은 가능한 것 같긴 한데, 몇몇 언론에서 약간 부상했다고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명단에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부상자 명단에. 지금 다시 확인해봐도 부상자 명단에 안 올라와 있어서 출전이 어쨌든 가능한 것 같긴 한데, 뭐 로테이션 자체는 뭐 적절히 돌아간 양 팀입니다. 로마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에 이제 전방에 타임의 에이브라함이나 수비 쪽의 핵심이 이바네즈, 그리고 이선의 핵심인 로렌조 펠레그리니, 전부 다 이제 벤치에 있고, 로렌조는 이바네즈는 아마 출전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이번 경기에 대해서 진심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뭐 페노르트의 원정이 당연히 매섭고 주도권 잡고 팰 것 같기는 한데요. 역시나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매치다. 로마 무리뉴 원정은 무조건 뭐 그냥 무만 찍어도 득을 봅니다. 이번에 찍어서 무가 틀린다 다음에 찍으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 이미 전에 소시에다도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 했잖아. 그런 메타로다가 무만 찍어도 손해는 안 봐요. 두 경기 세 경기 중에 한두 번은 무가 나오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역시나 무승부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페노르트가 이번 시즌 상당히 매섭고, 또 홈인 부분, 또 직전 경기래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에 대한 복수 매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함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승부의 이쪽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원클래추 형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선우 형님 어서 오시고. 아이고. 그리고 포즈난 대 피오렌티나,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고 역시 8강. 포즈난 지금 결장대들이 좀 있어요. 브라브스키랑 쉬무차크, 뭐 핵심 미드필더 하나, 주전 로테이션급 공격 자원 하나. 피오렌티나는 수비 쪽에 꽈르띠, 루카스 마르티네즈라고도 하죠. 출전 전지 빠지고, 백업 키퍼 쪽에 시리고 부상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당연히 피오렌티나가 유리한 경기예요. 이 경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오렌티나는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풀 전력일 때는 강해요. 누가 나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홀덤이나 뭐 이런 걸로 비유하면은, 뭐 섰다로 비하면 1광은 아니에요. 1광은 아닌데 뭔가 장 정도 느낌. 언제 찍어도 뭐 찍을 수 있는 풀 전력의 피오렌티나. 근데 장이기 때문에 뭐 사만테도 줄 수 있는, 따라지 사만테도. 그래서 직전 경기 스페치한테 못 이겼잖아, 1대1. 항상 뭐 언제든지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는 피오렌티나인데, 어쨌든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더블 스쿼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블 스쿼드라고가 아니라 그냥 더블 스쿼드입니다. 그냥 지난 시즌에 지난 경기에 벤치에 있던 애들이 나와도 포즈나는 잡을만 해요. 그러니까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냥 다 주전급이라고 보면 되고, 부상자들도 지금 없는 시점에 사실 포즈난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잘한 거예요. 전력 대비 이 정도까지 올라올 전력이 아니에요, 포즈난이. 뭐 직전 경기도 유로고르가 사실 홈에서, 뭐 홈이 없죠 얘들은, 우크라이나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무너졌던 부분이나, 그 전에서는 이제 보데글림 상대로 어쨌든 성적을 좀 가져왔었는데, 잠깐만요. 보데글림 상대로 가져왔는데 보데한테도 그냥 점유율 다 내주고 그냥 두들겨 맞아서, 홈이고 원정이고. 우리 그때 보대 프랭 갔다 한번 부러졌던 것 같은데, 1차전은 제가 보대 가지 말라고 해서 이변을 피했는데, 2차전에 갔다가 1대0으로 졌잖아. 개 두들겨 팼는데 귀신같이 한 골 먹고 지더라. 골대 앞에서 다 날리더니. 그 정도로 포즈난 같은 경우 피오렌티나한테 전력적으로 상당히 열세입니다. 피오렌티나 지금 스쿼드가 너무 두껍고, 그냥 어제 대구 같은 경기만 안 나오면 피오가 잡을만해요. 어제 대구 대 어디였죠? 천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아니면 피오가 잡을만합니다. 충분히. 근데 뭐
항상 말씀드렸지 피오렌티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감수하고 베팅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100% 믿을 수 없는 팀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포즈난 상대로 점유율 자체나 뭐 미드필더 전방 뭐 전체적으로 앞서고 포즈난이 제가 볼 때는 쉽사리 득점하기도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피오 공격을 막을 것도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수비만 하면서 한 골 싸움 노릴 텐데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어느바 굳이 보면 다득점 넘어가고요. 네 번째 바젤 대 니스. 이것도 유로파 컴퍼 8강. 바젤이 약간의 누수가 있는데 뭐 큰 누수까지는 아니고 일단 미드필더 쪽에 프레이 주전 로테이션급 그리고 수비 쪽에 이제 코마스 빠지고 칼라피오리 또 불투명인데 일단은 니스 바젤 쪽의 부상자보다 사실 니스 쪽의 부상자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좀 주요 자원들 좀 빠집니다. 아탈 그로타 치고 로톤바랑 페페랑 디오프 니콜라 페페가 또 부상당했어요. 직전경기 8회 전까지만 해도 선발 출전해서 잘했는데 오늘 또 부상당했습니다. 이번에 공격 쪽에 또 로테이션급이 디오프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니스는 어쨌든 공격 자원에서의 조금 아쉬움은 있다. 물론 이제 라보르데랑 이제 전반기에 이제 로리앙에서 엄청 잘했었던 겨울에 넘어온 테렌 모피 얘들이 그래도 믿을만한 카드들이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페페 그러니까 크랙이 없어요. 지금 니스는 크랙 페페가 어쨌든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는 유형인데 크랙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니스의 유로파 원정 경기를 봐도 지난 경기 셰리프와의 이제 16강이었잖아요. 홈앤더웨이. 그때도 이제 원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무리 안 해요. 니네가 뭐 수준이 그러니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수준이 적당히 우리가 비벼주기만 하고 뭐 1대0 이거나 뭐 0대0 무든 1대1 무든 요 정도 비벼주기만 하면 우리가 홈에서 이긴다. 이 마인드예요. 직전 경기 셰리프전에도 한 골 넣고 그냥 수비만 하다 끝났어요. 1대0으로. 아무것도 공격도 안 해. 볼 돌리고 뭐 시간 보내자. 힘든데 어차피 홈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 마인드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도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바젤이 막 그렇다고 막 언더의 팀까지는 아니에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유독 다득점의 경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바젤 같은 경우도 스위스 리그 예전에 바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번 시즌 상위권도 아니에요. 중위권까지 쳐져 있고 중간에는 뭐 거의 이기지도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막 감독 교체하고 이번 시즌 여차저차 우여곡절이 되게 많은 시즌이어서 사실 아무리 니스가 지금 전력 누수가 있고 원정일지언정 지는 그림까지는 솔직히 예상하기 힘들다. 무 아니면은 햄무 사이즈 같은데 그래도 니스 역시도 지금 어쨌든 누수가 분명히 있는 시점이고 바젤도 전반기보다는 나아요. 지금도 안 좋긴 하거든요. 뭐 리그에서 전적 같은 거 보면은 물론 제가 경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뭐 영보이스 막 이런 기존의 스위스 리그 강팀 만났다 하면 그냥 개 털려요. 3대0 막 4대2 딱 그 정도 느낌이야. 스위스 리그 수준에서도 강팀 만나면 못 이겨요. 그나마 이걸 해볼 만한 거 이제 홈이라는 점과 니스가 전력 누수가 있고 어쨌든 한창 감독 교체 후 니스가 엄청 주가를 이제 높게 달리다가 최근에는 뭐 최근 경기들에서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아니면은 뭐 헬무 쪽의 접근 역시나 그런 식의 접근이 좀 괜찮아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지난번에 셰리프 이겼으니까 이번에 무승부 차례지 않을까. 뭐 약간 동전 던지기 느낌으로 무승부 보고 어느 번 언더 볼게요. 다섯 번째인가요? 맨유 대 세비야. 일단 루크쇼 빠지고요. 오늘 레시포드 못 나옵니다. 반더비크, 가르나초. 맥토맨이 불투명인데 모르겠어요. 어디서는 어느 언론에서는 그냥 빠진다 그러고 어디는 시발 선발 예상 명단에 들어가 있어. 무슨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는 불투명인데 어디는 오늘 경기 무조건 아웃이다 그러고 어디는 시발 선발 명단에 띄워놓고 이지랄 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투명 정도 떠있고 카세미로는 유로파기 때문에 당연히 출전 가능합니다. 세비야는
핵심인 이제 겨울이 넘으면 파표계가 오늘 경기 뭐 애초에 등록이 안 되죠 얘는. 그런 차원에서 빠져 있고 요르단 빠져 있어요. 이거는 레시포드가 빠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샬이 복귀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겠고, 그리고 지난 경기 에버튼전에 맨유가 사실 안토니 이 쓰레기 같은 새끼 그리고 산초 그 좌우 라인이 생각보단 나쁘지 않았어요. 뭐 안토니 제가 뭐 맨유에서 취급도 안 하는데 직전 경기 에버튼전 경기력만큼은 나쁘지는 않았다. 뭐 산초도 그렇고 거기 뭐 루크쇼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기 말라시아도 굉장히 잘했죠. 특히나 오늘 카세미로가 복귀하고 에릭센도 복귀한 맨유인데 이거는 일단 중원 싸움이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아. 점유율 한 7대3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냥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아요. 맨유 입장에서 세트피스만 조심하면 되는데 오늘 어쨌든 바란이 나온다는 점이나 카세미로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세비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리그에서보다 훨씬 약한 게 리그 주전이 얘네 둘입니다. 하프에게는 근데 기본적으로 유럽 대항전 출전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세비야가 유럽 대항전 최근 경기들 직전 경기 직전 16강 이제 페네르바체와의 경기였죠. 홈에서도 좀 졸전이었는데 어떻게 두 골 기회 잘 살려가지고 이겼고, 원정에서 그냥 90분 내내 두들겨 맞다가 어떻게 1대0으로 잘 버텼어요. 그 전에도 이제 PSV와의 매치에서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원정에서 특히나 그냥 90분 내내 두들겨 맞다가 2대0으로 간신히 끝나면서 이것도 어떻게 막 선방해가지고 이렇게 뭐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경기 이 경기는 사실 변수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아요. 유일한 변수는 당연히 레시포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몰아붙여서 골을 못 넣을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혹은 퇴장, 혹은 수비수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갑자기 뭐 PK를 준다던가. 근데 이제 이상하게 골 기회를 많이 날리면서 막 1대1 상황이 좀 지속된 그런 그림밖에는 없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맨유가 뭐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고, 좀 유로파 8강. 뭐 아무리 세비야가 유로파에서만큼은 강하다고 합니다만 이미 이전에 페네르바체랑 여차저차 경기할 때 약간은 좀 운을 좀 끌어썼어요. 그 경기 사실 쉽게 갈 만한 경기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쉽지 않은 찬스들을 세비야가 살리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야. 오늘 경기 맨유 원정 가뜩이나 중원이 약한데 오늘 맨유는 카세미로 펄펄한 이제 카세미로가 또 출전을 하고 막말로 후반에 에릭센까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레시포드가 빠져있어도 두들겨 패는 90분 내내 두들겨 맞는 거를 맨유 상대로 특히나 원정에서 막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특별히 의심할 것 없이 맨유 승, 맨유 마인승까지 봅니다. 마인까지 넘어가고요. 마지막 레버쿠젠 대 위니오 8강인데, 일단 레버쿠젠은 뭐 싱카벤이나 전방의 쉬크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이선의 아미르 정도 불투며 위니옹은 거의 풀라인업이에요.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일단은 레버쿠젠도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팀을 만나긴 했어요. 위니옹이 뭐 벨기에 리그 최상위권 팀이니까, 또 공교롭게도 직전 유로파 16강에서 유니온 베를린 잡고 올라왔잖아요. 홈에서 3대0으로 그냥 유니온 베를린을 후들겨 패면서, 이때 제가 언더가 썼나? 후들겨 맞더라고 그냥. 그랬던 상황이라 어쨌든 뭐 같은 분데스리가 복수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안함은 물론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에서 지금 리그에서 엄청 잘하고 있긴 해요. 전반기에 그 전 감독이 말아먹은 거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 초반에 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 올려놨잖아. 근데 문제는 어쨌든 알론소 감독이 강대강 매치에서는 물론 미는 잡긴 했습니다만 조금 생각보다 결과를 못 내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유로파 자체가 처음이에요. 유로파 자체가 처음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험이 없는 감독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고, 뭐 레버쿠젠의 화력은 인정할 만합니다만 어쨌든 위니용도 사실 위니용도 수비팀이 아니에요. 벨기에 리그 자체에서는 전방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이제 뭐 골을 노리고, 그게 직전 경기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잘 터지면서 이제 그냥 몰아치다가 그냥 유니온이 두들겨 맞고 게임이 끝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빌 만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지금 레버쿠젠은 어쨌든 공격 자원들이 폼이 너무 좋아요. 제가 계속해서 리그 분석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디아비랑 아들리 일단 달리면 못 막어.
거기다가 이제 측면 쪽에 누구야 프림퐁 오른쪽에 그냥 달리기만 해도 상대 수비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달리는데 뚫려. 레버쿠젠은 골 넣는 거 보면 달리기거든요. 달리는데 그냥 제껴줘요. 뒷공간 패스 주고 그냥 달리면 1대1 찬스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완벽한 컷백 찬스라든가 보통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골을 많이 넣거든요. 뭐 미드필더 자원들도 지금 아미리가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뭐 나머지 자원들 다 멀쩡한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전력도 좋은 상황 속에서 이 경기 역시도 뭐 윈이 형이 지금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만 지금 레버쿠젠의 흐름이 너무 좋다. 사실 그나마 뭐 다득점 무승부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배당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는 않고요. 레버쿠젠이 역시나 레버쿠젠 승 그리고 역시나 어느버 다득점 둘 다 해배당이 좀 많이 떨어져요. 해배당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물보도 잠깐 보면은 오늘 템파베이도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스프링스 대 클루버거든요.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에 템파에 있었던 클루버 만났는데 이번 시즌 원래 9위도 없었습니다만 더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템파의 연승을 끊을 만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아닙니다. 물론 스프링스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클루버가 맞을 가능성은 거의 상수라고 보이고 특히나 지난 시즌에 템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더 떨어졌는데 뭐 못 칠 만한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약간 그래 지난 시즌에 우리 팀에서 고생했으니까 뭐랄까 좀 봐줄게 이런 거 아니라면은 뭐 두들겨 맞을 사이즈에서 당연히 템파 오늘도 이길만해 보이고 또 다른 경기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선발진 자체가 다 이번 시즌 좀 마탱이 간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뭐 양키스 대 미네소타도 브리토 대 조아라이언 좀 빡세 보이고 그나마 템파 정도 믿을만해 보고 세인트루이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요것도 피츠버그 몽고메리 대 벨라스케스 요것도 어쨌든 믿을만한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몽고메리는 양키스 시절보다는 믿을만하죠. 양키스 시절에는 거의 패배의 아이콘이었다면 뭐 세인트루이스는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상대는 벨라스케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같이 맞을 만한 경기인데 가뜩이나 피츠는 어쨌든 오넬 크루즈 유격수가 공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 경기도 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몽고메리 지금 이번 시즌 9위 자체도 괜찮고 제구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자완이기 때문에 피츠가 더 못 칠 가능성이 높아. 승마인까지 보고 나머지 경기들은 솔직히 투수들이 누가 불질러도 이상하지 않은 새끼들이 있어요. 그냥 둘 중에 한 명은 다 쳐맞을 만한 사이즈예요. 베시트 텀블 빅 마르티네즈 대 라우어 뭐 어빙 대 이제 올러 다 누가 맞아도 이상하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뭐 토론토나 특히 볼티모어 배당 개똥배 받았는데 둘 중에 하나 터질 가능성 좀 높다 이런 경기들은 뭐 샌디랑 미러키는 그래도 샌디 쪽 믿는 게 나아 보이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양키스 미네소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빠따 생각하면 그래도 양키스 찍어야 되는데 내일 경기 이제 코레아나 이런 애들 좀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승은 언더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좀 그래요. 여기까지.